실전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에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에 교재를 참조하셔서 문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호 48별 90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시트에다가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A3부터 H9까지 범위를 지정하셔갖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범위를 지정하시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A9 셀에서 엔터 눌렀을 때 B3 셀로 이동이 되어서요. 입력 끝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이동하는 작업을 좀 줄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제목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의 글꼴 그룹에 가셔서요. 그 다음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굴림을 선택합니다.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요. 밑줄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은 굵게라는 도구 옆으로 한 칸 더 이동하시면 기울인 꼴, 그 옆에 갔을 때 밑줄이란 도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테두리입니다. A3부터 G16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C16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16셀 선택하시면 떨어져 있는 셀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신 거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테두리란 탭이 있고요. 대각선 방향을 하나, 둘 교차하는 대각선 모양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16부터 B16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A16 셀 합계를 선택하신 다음 한자 키 눌러서 합계 잠깐 다시요. 합계를 선택하실 때요. A16 셀 개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이 상태에서 한자 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에서요. 합계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혹시나 입력 형태가 한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문제에서는 한자로만 바꿀 거니까 한자 선택된 상태에서 변환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A4부터 A1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이름 상자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제 화면에서 이름 상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보기에 가셔서 수식 입력줄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열머리글 A2 쪽에 A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이름 상자이고요. 이름 상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 비품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식 입력줄은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기에 가셔서 수식 입력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명 입력하시고요. 만약에요, 비품명을 입력하시면서 오타가 있었거나 잘못 입력하셨다라고 하시면요, 수식에 가셔서요, 다음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요, 잘못 입력하셨던 이름을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다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E4부터 E15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뒤에 연자를 붙이고자 합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사용자가 숫자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넣습니다. 그 다음 한글로 연자를 입력하는데 연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샵, 숫자를 대신한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글 연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이후 10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품목부터 선택하시면 안 되겠고요. 토탈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구리부터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간혹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요 거꾸로 지정해서 구리까지 드래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거꾸로 지정하시면 조건부 서식에서 전혀 다른 곳에 서식이 들어갑니다. 위치 값으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기 때문에 항상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드래그 하신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범위 지정이 되셨다면 홈 탭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2급에서는 보통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오셔서요.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수식을 시작하실 땐 항상 등호부터 시작하시죠. 이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구분이 수입이면서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인 것 같고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퀄 등호 입력하셨다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구분이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입력된 데이터는 B열이고 B열의 첫 번째 데이터가 B4셀에 있습니다. B4를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B4 하나만 비교할 건 아니고요. B4, B5부터 B12까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그럼 B4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위쪽에 기능키 F1부터 F10이라는 키가 있죠.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시면 행만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F4라는 키를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B열은 동일하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면서 값을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셨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문자, 수입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쉼표.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두 번째, 총교역액이 화면을 제가 좀 아래쪽 내릴게요. 네, F4셀에 있습니다. F4셀에 있는데 F열의 위치는 같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키보드 F4키를 다시 한번 두 번 누르면 F열은 고정하시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요. 그 값이 2만 이상입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2만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두 가지 조건 입력하셨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은 표준에 색에 가셔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표준 색의 파랑.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수입이면서 다음 2만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문제는 배점이 5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아까 입력하시는 문제가 5점, 그 다음 서식이 10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현재 예제에서는 5점에서 총 배점은 20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문제 2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배정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는 첫 번째 데이터 값을 표시할 C3셀을 선택하시고요. 점수의 순위를 구합니다. 점수의 순위를 구해서요. 반 배치표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조하여 배정반을 표시합니다. 함수는 순위를 구할 때 랭크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 표에서 참조할 거니까 VLOOKUP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 필요한데 문제에서는 컬럼이라는 함수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VLOOKUP 함수의 일부에 컬럼이라는 함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우선 순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순위는 랭크 함수고요. 수식에 가시면 이제 통계 안에 랭크 함수가 있는데요. 기본 수식에 함수 라이브러리 안에 통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함수 추가 안에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가셔서 RANK를 찾습니다. 첫 번째 넘버 숫자를 물어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입니다. 98점이요. 두 번째 리퍼런스 참조하실 범위인데요. 본인 점수를 포함해서 나머지 점수들 중에서 수식을 한 번만 구할 건 아니고요. 수식을 복사하셔서 같은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복사할 때마다 왼쪽에 있는 숫자 B3, B4, B5는 바뀌지만 비교할 대상 B3부터 B8까지의 영역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F4를 누르셔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순위는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죠. 그래서 5도에 오셔서 내림차순을 구할 거니까 생략하시면 돼요. 또는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99점이 있어서 99점이 1등, 2등, 3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등부터 2등까지는 A반, 3등부터 4등까지는 B반, 5등부터 나머지는 이제 6등까지 있죠. 6등까지는 C반이라고 반을 배정할 겁니다. 1, 3, 5라고 되어 있지만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데이터는 1에 해당한 값을 추출할 거고요. 3보다 크고 3부터 시작해서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데이터는 두 번째, 그 다음 5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세 번째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랭크 함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수에 대한 순위는 구했고요. 이 숫자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반 배치표에서 값을 찾을 겁니다. 먼저 C3에요. 랭크를 통한 구한 값을 범위 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VLOOKUP 함수를 클릭합니다. VLOOKUP 함수의 첫 번째는 찾을 값 조금 전에 구해놨습니다.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조할 표를 물어봅니다. 참조할 표는 오른쪽에 반 배치표 반 배치표에 순위부터 반 배정이라는 필드명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열이 135가 될 수 있도록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우리가 참조할 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가져올 데이터의 열이 몇 번째 열이냐, 범위 정한 데이터에서 두 번째 열입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에서 컬럼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2라고 구해 놓고요. 컬럼 수정하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면 범위 정한 데이터 안에서 두 번째 열, 첫 번째가 여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열, 그래서 A반, B반, C반에 해당한 데이터가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틀려요. 문제에서요. 컬럼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2라고 입력하셨던 곳에 2라고 직접 넣지 않고요. 컬럼이란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컬럼이란 함수는 현재 작업하는 셀에다가 컬럼이라고 입력하면 A열이 1번, B열이 2번, C열이 3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2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2 대신에 컬럼 빼기 1이라고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좀 수정해 본다면 아까 수식 입력 함수 마법사 클릭하면 될 것 같고요. 2라는 값 대신에 C 함수 이름을 입력하세요. 컬럼 COLUM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현재 C열이기 때문에 숫자 3이 나올 건데 우리는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동일하게 A반, C반, B반 반 배정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점 계산식을 문제 2번입니다. 평점 계산식을 참조하여 문제 계산식이 나와 있고요. 평점을 구하시오. 단 점수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력 오류 함수는 조금 이따 사용하고요. 문제 제시된 계산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L3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하시고요. 근태 점수 곱하기 40% 더하기 그 다음 실적 점수 곱하기 30% 더하기 연수 점수가 선택이 안 되시면요.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키보드 방향키요. 또는 K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곱하기 30%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예, 평점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오류가 있네요.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잘 보면 이렇게 나라고 문자가 입력된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좀 신경이 쓰이니까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류가 있다면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L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아까 구하셨던 수식 입력줄 맨 앞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다음에 if 에러라고 if만 써도 에러가 두 번째 보이네요. 선택하시고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가로까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오셔서 현재 구한 각 쉼표 입력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가서요. 1학년 가탐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average if s, average if, sum if s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평균을 구할 거면 average 함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학년 가탐입니다. 9분에 가서 가탐입니까? 라고 조건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학년에 가서 1학년입니까? 그렇다면 사실 1학년 가탐에 만족한 데이터만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가탐 3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3건의 점수를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이거를 데이터가 많다면 한참을 작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자가 작업하다 보면 또 실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함수를 이용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이 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average AVER 그 다음 if s 맨 끝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전에 average if s 가로 여시고요. average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가 어딥니까? 예, 데이터, 숫자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D12부터 D26까지 선택하시고요. 쉼표. 이젠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의 범위입니다.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학년을 갑니다. 학년. A12부터 A26까지 이 범위에 가서 쉼표. 1학년입니까? 라고 1이라고 넣습니다. 네, 그 다음 쉼표. 두 번째 조건은 9분에 가서 과탐입니까? 라고 찾을 범위, 두 번째 범위 선택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과탐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또 만약에 조건이 더 있다면 쉼표에서 세 번째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가로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75.59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현재 행의 번호를 이용해서 1, 2, 3, 4, 5로 번호를 표시하시오. 현재 행의 번호는요. H12셀 선택하시고요. 로우라고 입력합니다. ROW 가로 열고 닫고 엔터. 현재 행이 12행이니까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을 1, 2, 3, 4, 5로 바꾸려면 아까 컬럼 함수 쓰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12를 하시면 되겠죠. 11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대출 금액을 가지고요. 50만원 이상, 아니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에 해당한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sum if s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sum if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여러 개일 때 s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average if s처럼요. sum if s 가로 여시고요.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는 대출 금액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조건의 범위입니다. 조건의 범위는 대출 금액 똑같은 범위에서 조건을 지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이라고요. 제20부터 제26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쉼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크거나 같습니까? 30만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예, 그 다음 쉼표. 첫 번째 조건은 30만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대출 금액을 다시 줍니다. 그 다음 쉼표. 또한 두 번째 조건에다가는 작거나 같습니까? 50만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할 때는 조건의 AND입니다. 30만원보다 크고 그럼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쭉 데이터가 추출되어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에 대출 금액이 들어가서 50만원보다 작다 그러면 50만원, 40만원, 30만원까지 라고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찾았어요. 그거에 대한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도 대출 금액에 있는 범위에서 찾아서 합계를 구하겠죠. 엔터 눌러주시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고요. 조건들은 다 나열할 때마다 AND 역할,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나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입니다. 8, 5, 40이죠.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함수에 대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계산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다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 깜빡하고 안 푸시면 안 되겠죠. 배점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우선 기본 작업부터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